고등학교의 이제 병역 내용, 아무래도 이제 이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가장 메인이 바로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변할까? 크게 변하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아니면 이제 많이 뉴스에서 보셨죠. 학점제의 가장 핵심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 204단이라고 하는 이 시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192학점으로 단위는 학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실제로는 시수가 12학점 줄어든다. 이제 그로 인해서 단위 이수에 대한 학기 수업이 원래는 1단위를 한 학기에 17번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16회로 단축됩니다. 요것도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필수 이수학점이 기존 94단위에서 86학점으로 한 8학점 정도 단축이 됐고요. 자율 이수학점은 이제 86단위에서 거꾸로 90학점으로 4학점 정도 늘어났어요. 요게 이제 학점제에서의 이제 이수 단위의 변화 내용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도 18학점, 총 288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게 요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필수, 자율,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이 전체 과정에서의 이 이수 학점들, 그리고 이수 단위 시간들이 전부 이번에 오픈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2학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과목당 수업 시간이 기존에 비해서 과목별로 35시간씩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 일반 진로 융합 선택으로 3단계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사회 과목이죠. 이 사회 과목 중에서 원래 경제 파트가 일반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번에 빠졌죠. 융합 선택 과목으로 있는 교양 과목, 인간과 경제 활동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변경돼서 경제 과목이 수능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특이한 부분. 뭐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계에서 좀 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능 과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좀 충격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뒷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사회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10과목이었는데 이게 한 4과목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과탐, 물화생지 1, 2에서 물화생지 2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화생지 1인 이 4과목으로만 아마 과탐 과목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수능에서도 큰 변화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예측되고 있어요. 다만 수능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는 점, 그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또 하나 변경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기존에 특목고 학생들만 배울 수 있었던 전문 교과 과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교 선택, 이게 고교학점제에 의해서 보통 교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이 원래 특목고 학생들만 배울 수 있었던 전문 교과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 전문 교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종합 전형에서 특목이냐 일반고냐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변경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보면 이 학교 특목이네, 뭐 자사고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이런 과목들 안 배우면 그냥 일반고구나.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희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입시가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교과목을 가지고 있는 학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현재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다른 학교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학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숫자가 많다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이제 일반에 전환되잖아요. 일반고로. 그럼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그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특목고라고 했었던 그 학교들이 확실히 고교 선택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과목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보시는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이 발표돼서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으로 개편돼서 교과목의 이름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하고 과학 계열이 기존에 비해서 일반 선택 과목이 슬림해졌어요. 각각 4과목씩.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이 전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전부 다 이동하면서 굉장히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또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지리, 세계사, 사문, 윤리 이렇게 기존 10과목에서 4과목으로 재편됐고, 기존 과목들은 전부 진로 선택으로 분할 편성됐습니다. 과학탐구도 물화생지2가 없어지고 진로 선택에서 분야별로 분할 편성되어졌죠. 이름들이 바뀌어가면서 결국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과목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과학 과목을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때는 이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과학 1, 2와 과학탐구 실험을 전부 다 배우게 되어 있고요. 이제 2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일반 선택 과목들과 소위 얘기하는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연계해서 배우는데, 아마도 1학년 때는 요 공통 과목,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 과목들을 중심으로 하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일반 선택에 연결되는 진로 선택, 그리고 3학년 때 그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과목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향후 진로를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구과학 관련된 학과들, 뭐 기후와 관련된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1학년 때 통합과학 1, 2와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죠.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지구과학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구과학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구 시스템 과학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융합과학에서는 그거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라는 과목으로 연결한다면, 그걸 우리가 대입 입시에서 서류상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탐구를 했고, 특히 그 중에서 기후 아니면 지구 내부에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과목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결국 학교가 정해놓은 과목을 내가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됐다라면, 이제는 내가 정해놓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내 진로와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 설계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게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진로 탐색과 함께 과목 설계를 꼭 해서 3년간의 학습 과정을 만들어내는 뭐 일종의 고교 로드맵 아니면 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런 걸 잘했을 때 대입 입시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